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돌팬티 준돌입니다. 네, 오늘 한 2달 전이죠. 2달? 3달 전인가? 네, 변정우님 솔루션을 했었었는데 정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새 트레이딩이 잘 안 되는지 좀 팁적인 거를 얻고 싶다고 해서 저 집 근처 이제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보기로 했고, 사실 그동안 이 솔루션 영상을 찍을 기회도 있었고 찍어놨던 것도 있었어요. 뭐 찍자고 했는데 취소가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찍어놓고 더 트레이딩 나가서 출연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저희한테는 촬영할 때는 다 괜찮다고 했는데 영상이 업로드되면 뭐 가족들한테 뭐 안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혼을 당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 나가서 다 오픈하고 나오는 거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도 제가 그냥 더 트레이딩 나온 거 잘 봤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어차피 거기도 업로드를 안 하려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저희랑 찍을 때도 저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는 듣고 업로드는 안 하려고 했었던 거고, 더 트레이딩 쪽에도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는 뭐 편집자가 본인한테 연락을 안 주고 바로 업로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쉽지 않아. 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저희도 뭐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서 만나서 뭐 팁적인 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애초에 본인이 계산된 행동이 있었고, 더 트레이딩 그 솔루션에도 업로드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쪽 편집자가 먼저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업로드 했다, 뭐 만나서 뭐 술이라도 사드리겠다 뭐 이러는데, 제가 만날 이유는 사실 없죠 이제는. 네. 뭐 아무튼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는 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만나서 팁적인 것도 듣고 싶고자 하면 제 이제 유튜브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글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만나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든 뭐 밥이든 술을 먹든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정우님이 그때는 소액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딩 쪽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들다고 하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 참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잘했고, 경력에 비해서 종목을 잘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대형주 장세에서 그냥 개별주를 계속 건드렸던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 앞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매매일지 보면서 얘기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님 만났습니다. 솔루션 뭐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 줬는지. 지금 하락장에서 주린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배우러 왔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최근에 뭐 매매 어떻게 했는지 정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에 말 엄청 끊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오늘 말 좀 적게 하려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이제 막 이제 오시니까 흥분해가지고 네. 할 말도 많고 대본이 없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저희 그렇게 막 크게 못 느꼈거든요. 말 끝내 어쩐데? 그냥 저도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냥.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좀 말이 많아서. 아무튼 매매한 거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촬영 끝나고 어떻게 그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매매하면서? 그때는 뭐 장이 좋으니까. 근데 막 그렇다고 제가 그때는 비중을 그냥 계속 똑같이 좀 작게 해가지고 수익은 나는데 막 큰 수익은 없어가지고 제가 비중을 늘리자마자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비중을 어떻게 늘린 거예요? 수익이 나서 늘린 거예요? 뭐 입금을 했어요? 수익도 나고 입금도 더 했어요. 입금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세팅을 1,000만 원으로 맞춰놓고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수익 얼마에 입금을 얼마 하신 거예요? 대략? 수익 한 달에 한 4, 50? 그러면 거의 90%를 예속 넣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매매한 거 좀 보죠. 네. 이게 17일 날 목요일 날 정배한 거. 밑에 보면 차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밑에 이게 일봉이 이때 아마 신고가 돌파하고 좀 윗골이 달리면서 횡보하는 흐름에 제가 샀거든요. 다음날 시장이 좀 다시 돌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목요일이면 얘가 주도주급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송배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잘 움직였고, 이때 SK 하이닉스가 주도주하고. 이날이 그날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맞아요. 갭 떠가지고. 그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로 5% 시간에 5% 가고 막 했던 날. 근데 다음날 엔비디아 다시 5% 갭 떴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종가되면서 다음날 이제 갭 하락해가지고, 그때 좀 반등 이 정도 해주면 좀 자르려고 했는데 반등하다 말고 다시 저점 깨가지고 이제 대응은 저점 다시 이탈할 때 그냥 대응을 잘했네. 전량 이게 손절했어요. 그러면
예수금 지금 이날 500을 맞추고 종배한 거예요? 네, 이날 500이었어요. 근데 얘는 대신에 지수 관련주라고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또 개파락할까봐 1비중만 들어갔어요. 제일 적게. 1비중이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괜찮다 싶으면 3비중 정도 들어가고 3비중이라는 게 300만 원? 300만 원. 그래가지고 아무튼 얘는 좀 그래도 지수 좀 많이 엮여 있으니까 좀 혹시나 몰라서 1비중만 들어가서 개파락 그냥 해가지고 이만큼. 이때 자른 게 마이너스 10% 정도. 또 내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목요일날 종배했었거든요. 얘도 흐름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또 NXT에도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을 제가 좋아하는데 바이오 섹터도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방어 잘해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개파락했는데 얘는 그래도 아직 바이오 섹터 살아있고 힘도 괜찮고 해가지고 반등 어느 정도 줄 때 손절했어요. 얘는 아마 3비중. 얘는 마이너스 1.7% 손절. 그 다음 리가캠이랑 ABL도 같이 했었어요 이날. ABL은 시간에라서 이게 표시가 안 돼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바이오. 얘는 2비중. 또 뭐 다른 날 일지 또 있으면 한번 볼까요? 이날이 이제 이게 수요일 종배를 한 목요일 일지잖아요, 그죠? 네 맞아. 이날이 이제 내려서 보죠. 네. 이게 뭐야? 하이닉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비중을 좀 3.5비중 정도 실었었는데 네. 못 잘랐어요. 비중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분할 손절하자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또 반등 줄 때 좀 자르고, 여기에 매수를 다시 한 3비중 정도 걸어놨었는데 1비중만 체결되고, 그래서 1비중 덜어내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점선 이런 거? 요거는 저 강의 들을 때 한 이게 8% 10% 이렇게 좀 내려오면 이때 반등을 좀 잘 주는 자리, 기법 같은 거라서 대장주는 이런 게 좀 잘 통해서 얘도 여기다가 걸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날 갭들 날이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던 날. 그래서 저때 그냥 다 잘라버렸어. 이거 하나 했구나. 네, 또, 얘는 근데 약손절. 네네.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네. 이때도 ABL 바이오. 근데 장중 매매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장중매매는 내동 아니면 거의 안 하고. 그래요? 이거 뭐야? ABL 바이오. 아마 이때 다시 요럴 때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좀 살려주는 흐름. 좀 쉬어가다가 투자 경고 먹고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격 떴을 때 1.24% 있죠. 이때는 1비중만 들어갔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이거 진짜 이날 막 다시 제가 요 양봉 때 제가 흐름 돌려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비중을 얘는 5비중 들어갔거든요. 이거 살짝 내동으로 5비중 들어가가지고. 근데 개파락해서 얘도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분할 손절하자 해가지고 그냥 반등 줄 때마다 잘랐어요. 며칠 동안. 5비중에 5% 손절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일지를 보면 어찌됐든 다 지수연동 관련된 애들이 다 종가 베팅이 들어간 거고, 근데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 적어도 저번 주에서만큼은 어떤 종목의 강한 흐름이 다 필요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냥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종가 베팅으로 수익이 나냐, 아니면 종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했었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9월, 10월 달에는 이게 코스피 대형주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가면서 다른 애들이 한 번씩 움직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수가 꺾이고 미국 시장도 꺾이면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어떻게 가느냐, SK하이닉스가 그날 당일날 삼성전자랑 같이 어떤 흐름으로 갖고 가서 다음날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의 방향으로 트레이딩이 갔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지금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든 리가켄바이오든 ABL바이오든 이게 사실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다시 자리를,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러 가냐 못 가냐의 방향을 잡고 생각을 잡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 뭐 단기 개별주에, 코스피 대형주 개별주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수급이 얼마나 꽂혔다고 해서 걔를 종가 베팅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냥 무조건 미국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갈지. 자 보면 지금 9월, 10월과 다르게 하이닉스 미국 시장이 조금씩 꺾이면서 신규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뭐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뭐 종가 베팅이든 장 초반 매매든 후반에 잠깐 마디를 끊어먹는 매매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었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신규주
뭐 대형주 그 지수와 연동이 되는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시장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시장이 이뤄가냐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걸 매매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신규주랑 코스피 연동되는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대로 빠진다 그러면 신규주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또 다시 테마 순환매가 도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신규주 죽고 지수와 연동되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또 다른 대형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지금 빠진 매매예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종목 잘 보고 다 매매 잘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차피 시장에서는 신규주랑 그 SK하이닉스 지수 연동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걸 좀 놓친 거지, 지금. 네. 너무 지수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데도 그냥 똑같이 그냥 경배. 그쵸. 예.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안 한 게 맞아요. 할 수는 있지만. 경배를 아예 안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신규주 장세가 왔고 그러면 어쨌든 신규주가 죽으려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세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 죽고 신규주는 살아있는데 또 다른 뭐 테마 엮이는 종목들이 또 올라와서 얘네들이 시장의 거래대금을 나눠먹는 그런 시장이 오든가. 그래서 지금은 주사에너빌리티 종가 베팅 이게 사실 의미 없는 게 그냥 SK하이닉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갔잖아요. 그냥 비슷하게. 이번 주에는 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고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대형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를 정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많이 해서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놓친 거는 뭐 시장의 거래대금 누구나 다 볼 줄 알죠. 수급이 들어온 거 누구나 다 볼 줄 알죠. 근데 시장을 이제 크게 놓고 봤을 때 11월 말, 12월 초 뭐 대주주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이 또 나올 거잖아요. 회피를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질 때 과연 미국 시장이 들어주면 그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 섹터, 테마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시장의 거래대금을 또 일으킬 건지 아니면 연말이라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완전히 또 말라버리면서 그냥 아예 할 종목이 그냥 단타 빼고는 안 나올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경험이 아직 부족하니까 좀 생각을 했으면 아마 베팅을 뭐 1비중, 2비중, 3비중이라고 했지만 더 줄여서 했던가 그냥 포모 방지용. 그쵸. 뭐 그 정도로 그냥 뭐 감각 익히는 정도. 매매 자체에 있어서는 훌륭해요. 뭐 정석대로 베팅이 들어갔고 뭐 대응도 잘했고 뭐 물렸더라 해도 어차피 이거 다 이제 손절을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딱 보고 아쉬운 거는 뭐 시장을 크게 놓고 바라보지 못한 게 아직은 이제 경험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혹시 아예 그냥 일주일을 매매 쉬었는 게 그러면 정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던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 전날 종가 베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해도 뭐 신규주 단타 매매를 초반이든 후반이든 기회가 왔을 때 그때만 딱딱딱 하고 빠지던가 그게 맞는 트레이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앞으로도 정우님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이란 거죠. 이제는 시장에서 큰 구조가 그냥 단순히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종가 베팅 해야겠다. 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또 넘어서 이번 주에 시장에 대형 이벤트가 뭐가 있고 또 앞으로 12월 달에는 뭐 이런 이벤트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이게 좀 보수적으로 하고 내가 지금 종가 베팅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결산계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게 분명히 있구나.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가 베팅이라고 종가 베팅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주가 뭐 9월, 10월에는 다 죽었는데 지금 또 올라갔으니까 그럼 신규주에서 장 초반이든 후반이든 뭐 시간에서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서 사서 매매를 진행했었어야 된다. 신규주도 하나 하긴 했었는데. 네, 봐봐요 한번. 요거 아까 맨 밑에 있었던 거 CMTX. 시간에서 샀거든요. 시간에서 산 게 그래도 이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고 다음 날도 상장할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좀 다 같이.
근데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해가지고 얘가 반도체랑 엮이니까 얘가 거의 개파락하고는 그냥 쭉 흐르더라고요. 초반에 그냥 시가로 전부 다 던지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좀 반등 돌려줄 때 2비중 정도 사가지고 위에서 그냥 팔고 나왔어. 예, 대응 잘했어요. 그냥 뭐 해지 느낌으로다가 혹시 또 지수가 또 안 좋으면 신규주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반도체랑 엮여서 못 간 것 같은 느낌. 이런 장에 그 신규주 종배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신규주도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일봉, 양봉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일봉이. 옛날- 이런 것들은 종가 고가 올려줬다 해도 사실 이게 분봉상의 종가 고가지 아니면 시초가부터 따지고 보면 이게 종가 고가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는 CMTX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종가 고가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갖고 만약에 시간에 오르든 다음날 시초가가 좋았을 때 여기를 이제 전일 고가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되는 것들은 이제 저는 종가 베팅을 들어가거든요. 예,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친구가 뭐 다음날 세력들이 뭐 이거를 상한가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 올라가려는 폭이 훨씬 크다고요. 장 초반에는 적어도 장 중에는 얘가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오후장에 이렇게 빼놓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애들은 다음날 전일 고가를 뚜루러 가지 못하더라도 한 이 부분까지는 사람들의 심리상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달려들어야겠다는 이제 당일 단타 매매자들이 또 붙기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규주는 종가 베팅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질문. 예. 지금 요번 장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수가 꺾이면서 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종배를 뭐 쉬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오후 출근일 때는 오전에 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가 베팅 하는 방법으로 하락장 대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배를 안 하고 신규주 시가 베팅은 한 신규주 말고라도 그냥 다른 것들은 시가 베팅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지수 이렇게 개파락하고도 쭉 흐를 수도 있고 그렇죠. 요새는 또 이제 시가 베팅이 좀 바뀐 게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보면 원래는 반등이 예전보다는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자리도 사실 시가 베팅 뭐 여기보다는 이제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크게 반등을 주지 않고 그냥 주가가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예전이랑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특히 이런 날에도 뭐 시가 베팅 할 이유는 없죠. 이런 애들은 이제 종가 베팅이 뭐 약비중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였고 시가 베팅도 이게 보면 시장에서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시가 베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날이 또 있었어요. SK하이닉스를 보면 뭐 이런 날은 또 가능하잖아요. 개파락이 나왔고 근데 또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보면 시가 베팅 해도 뭐 약수익이고 얘는 이런 날에는 흘렀고 또 이런 날에도 흘렀고 대응하기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다. 시가 베팅도 막 그냥 하락장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흐름 그쵸. 보고 네. 대장주의 흐름을 보는 게 맞죠. 맞아요. 지금은 엄연히 SK하이닉스 지수연동 관련된 종목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장이 개파락하고 혹시나 반등 주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쵸. 대장이 이러면 다른 종목은 더 빠지거나 맞아요. 더 심하게 막 흐르니까 맞아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뭐 한 2, 3 음봉으로 쭉쭉쭉 빠지는 날이 온다면 그럴 때는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네. 왜냐면 그 모습을 얘네들이 그냥 흘러내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 좀 안 좋아지죠. 그쵸. 네. 사람들이 저도 저런 거 보면서 하이닉스 개파락 나왔으니까 시가 베팅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안 들어요. 아까 말했던 거 초반에 막 그렇게 개파락하고 이렇게 올랐던 날은 그래도 아직 투자 심리가 그죠. 살아있을 때니까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는 이제 반등도 없이 흐르는 맞아요. 얘네들이 뭐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얘네들이 들어줄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음 중요한 빅 이벤트로 그 12월 FOMC인가? 네. 그거 많이 보던데 그것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단기적으로 얘네들을 들어줄 뭐 엔비디아에서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지금 없어요, 아예. 그 금리 인하한다는 말 나오면 근데 또 네. 다시 그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멘텀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나스닥이 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금요일날 뉴스 나왔잖아요. 이렇게 70%의 확률로 올라갔다고.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생각보다 반등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또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주랑 지수연동 관련주냐 아니면 지수연동 관련주가 이제는 죽고 신규주와 또 다른 뭐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오느냐 이거를 또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가 베팅 자리든 뭐 시가 베팅 자리든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근데 만약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장이 또 바뀌었다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또 트레이딩에서 계속 적용을 시켜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정비한 거 한 번만 봐주시면 SPG랑 한국 화장품 이렇게 4개 했는데 요거 뭐지 한국 화장품은 제가 한 이유는 테마성 지금 월요일 시장 바로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해지로 들고 있는 거고 SPG는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도 좀 좋은 상승 모멘텀 보여주고 얘 뭐 공시 안 나왔어요? 근데 예고 그죠? 네, 예고라서 근데 이런 것도 혹시 중요시 보시나요? 저는 그냥 공시 뜰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안 해버려요. 아예 안 해요? 네. 저도 이거를 예전에는 봤었는데 또 최근 막 주의 붙고 경고부터도 그냥 갈롱 가고 뭐 이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썼거든요. 근데 확실히 붙으면 조금 횡보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ABL도 계속 버텨주는 흐름 때문에 정배했고 요날 근데 아마 초반에는 수익을 좀 다 줄 것 같기는 해요. 나스닥이 이제 그렇게 크게 안 빠졌으니까 일단은 금요일날 좋은 모습 보여줘서 근데 그러면 또 얘가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는 이제 제가 봐도 그렇게 크게 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애라서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반짝 주고 죽더라도 이렇게 줄 것 같아서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큰 관심 뭐 못 받아도 그냥 잠깐이라도 반짝이라도 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랑 갈리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거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 그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 시장이 다음 주에 또 어떤 식으로 갈까 그 생각을 하지 이런 개별주들을 보면서 지금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몇 억씩 사기 힘들어요. 지금 뭐 ABL 바이오는 가능하지만 굳이 제가 아니어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연동 관련주랑 신규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PG도 개별 테마로 보시는 거죠? 그쵸. 물론 얘가 지금 우상향으로 쭉쭉쭉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트레이딩 하기 좋고 수익을 내기 좋은 거는 지수연동 관련주랑 신규주 이 두 개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잘 안 봐요. 오르든 말든 예. 그러면 요번에 무포로 넘어오셨어요? 아니 뭐 사서 넘었어요. 사서 넘어왔어요? 예, 하이닉스 사서 넘었어요. 진짜요? 예, 7시 59분에 들어갔어요. 되게 무서운 자리잖아요. 네, 무서운 자리.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오디오 느낌이라서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빠졌다고만 사기에는 그냥 차트 보고 사는 느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간 게 아니라 장 초반에 그냥 바로 대응할 생각으로 산 거예요. 손절도 이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도 뭐 몇 프로 내가 생각한 만큼만 딱 하고 끝내겠다. 왜냐면 이제 금요일날 사람들이 사실 미국 시장 다 빠질 거라 예상을 하고 다 공포에 쌓여있을 때 사실 그럴 때 종배하는 게 맞아요.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종배하면 확률 생각보다 떨어져요. 공포의 사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이닉스를 뭐 내일 장 초반에 일단은 빠르게 뭐 1% 주면 바로 정리를 할 거고, 만약에 갭이 안 떴다 하면 그 자리에서도 계속 물량 계속 줄여나가면서 뭐 마이너스 0.4%라도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자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번은 좀 해볼 만한 것 같다. 만약에 갭 하락을 해서 또 손절이 나갔다 그러면 그날 이제 하이닉스가 그대로 꼬라박는지 또 올라가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또 매매를 이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주가 또 있고 스펙 상장주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애들 보면서 또 멘징을 또 하고. 만약에 근데 개파락을 막 7%씩 하면 어떻게 하세요? 대응을? 그거 잘라야죠. 그냥 근데 사실 하이닉스로 지금 맞을 자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날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세요. 이날 사람들 다 베팅해서 먹었잖아요. 베팅해서 먹었으니까 사실 이날은 당연히 종가 베팅 하는 날이 아니었고, 하이닉스는 특히나. 왜냐면 얘가 죽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앞으로도 모멘텀도 살아있고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올라갈 게 예상이 됐으면 세력들도 이거를 하이닉스를 이렇게 안 놔뒀죠. 올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이렇게 차트 다 망가뜨리면서 빠지는데 여기서 종가 베팅 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또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고가 찍고 이렇게 빠진 게 퍼센테이지가 상당한데 한 번쯤 또 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7, 8% 하락은 나오지는 않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죠. 막 이런 날 좀 높은 자리에서 만약에 7, 8% 하락하면 그냥 반등 안 보고 그냥 자르시는 편? 좀 지켜보면서 자르긴 하죠. 근데 이제 요새 시장을 보면 그런 걸 좀 빨리 잘라야 될 때가 많고, 사실 7, 8% 하락이 되게 과하잖아요. 근데도 반등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좀 저점 손절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밑으로는 더 이상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뭐 그것도 있고 앞에서 갭으로도 많이 먹었으니까 내줘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어떻게 일단 월요일날 또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님이 경험이 아직 많이 없어서, 근데 다행인 거는 아직도 그래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크게 내동 매매가 없다라는 점,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1,000만 원까지 넣었지만 다시 또
돈을 또 뺐다라는 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측면인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이게 올랐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갔으니까 좀 매매를 해야겠다. 단순 어떤 기법적인 측면만 보고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면 돼요. 이게 뭐 엄청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장 보는 눈이 아직. 네, 그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 일지도 지금 꾸준히 쓰는구만요. 여기 보니까 11월 1일부터 계속 썼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쓰면서 또 고친 게 있어요. 제가 내동매매 하니까는 막 개파락하고 이렇게 반등 주는 걸 먹고 싶어서 개파락했을 때 거의 뭐 물타기죠, 물타기. 네. 원래는 그냥 뭐 반등에 그냥 기존 비중을 잘랐어야 되는데 밑에서 그 샀던 비중만큼 더 샀는데 거기서 더 빠지니까는 좀 크게 맞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매매일지 쓰면서 이제 그거는 안 해요. 밑에서 추매 웬만하면 이게 추매를 해도 종가에 베팅했던 그 비중을 다 자르고 사든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매는 안 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매매 최근에 또 해가지고 손절 본 게 있어서 또 장중매매도 더 다시 안 하겠다 다짐하면서 또 매매일지 쓰고. 지금 막 시가 베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 이런 장에서는 그거 아니면 이제 진짜 아예 종가 베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바라만 봐야 되잖아요. 그게 또 싫어서 차라리 정배를 포기한 날에는 다음날 그냥 시초가에 이렇게 개파락하면 살까 뭐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것도 근데 시장 보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시장 트렌드 보고 잘 하고 있어요. 예. 신규주를 근데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나을라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근데 이제 또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력들도 같은 흐름으로 절대 수익 잘 안 줄 거예요. 누가 지금 신규주로 돈을 얼마 벌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나도 해야지라고 했는데 대응이 또 안 좋아지면 박살 나니까 사실. 신규주 시가 베팅 이런 거 못 하겠는 게 막 40%를 한 번에 빼고 막 이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그거는 진짜 막 경력 한 10년 쌓여야지 그나마 해볼 만한. 근데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고 뭐 손절난 나가는 날도 있고. 뭐 스탑로스 그 걸어놓고 해야 되겠어 진짜 그런 거는. 항상 안정장치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왜 어안이 벙벙해서 손절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이닉스 막 개파락했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그때 손 못 자르고 마이너스 원래 제가 막 평소에 잘라도 뭐 마이너스 7, 8만 원 이런 것만 보다가 막 마이너스 25만 원 이렇게 찍혀 있으면 못 자르겠더라고. 그런 날은 막 이제 멘탈 나가서 아까 말했던 두산 엔더빌리티처럼 그냥 분할로 그냥 하루에 한 7만 원씩만 자르자 막 이런 식으로 반등 줄 때 자르고. 그게 이제 다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와. 저도 예전에 100만 원 손절하면 여기 인천에 아라뱃길 가서 강바닥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루에 1000만 원도 자르고 있으니 그냥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제가 지금 24년 12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좌 봤거든요. 예. 마이너스 98만 원이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훌륭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만 건너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단 아. 다시 오늘 기점으로 다시 좀 예. 마음 계속 다잡고 또 깨지면 다시 다잡고 하면서 버텨야죠. 안 할 건 아니니까. 예. 아니 괜찮아서 예. 아니 훌륭해요 지금. 저번 달까지는 수익이고 이번 달만 지금 손실 아니에요? 맞아, 저번 달까지는 수익이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죠 거의. 이번 달이 마이너스 한 44만 원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잃지 말자 해서 이제 종가 베팅을 안 해야지 했는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금요일에 또 샀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샀는데. 이게 종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랑 아예 다른 종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하이닉스 하나 사서 넘어가요 지금. 저는 이제 뭐 테마 있는 거랑 개별이랑 바이오 좋다고 생각해서 바이오 2개 사고. 네, 물론 쟤네들이 더 탄력이 좋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억 단위로 베팅이 들어가줘야 되고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뷰가 있으니까 저것보다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죽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지수가 그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포인 날도 꽤 있으시죠?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거의 잘 못했어요. 저도 이제 막 계속 촬영 다니고 뭐 교육 받으러 가고 막 이래갖고. 시가 베팅은 안 하시는 거예요? 했다가 손절한 건 또 있어요. 아, 시가 베팅 한 날도 있고. 예, 예. 아 이거 안 가네 해서 뭐 자른 것도 있고. 장중 눌림은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시죠? 예, 예. 보통 장에 그 운동 가시고 예, 개별 활동 하시는 거. 저희가 이제 매매가 빨리 들어가서 보통 2시니까 빨리 들어갔을 때. 그것도 근데 종가 베팅 해야겠다 싶은 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혹시 이거 바이오들은 혹시 금요일 안 하신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하이닉스만 하이닉스 봤어요. 빼고는 예. 굳이 볼 필요 없다 생각하세요? 이제 앞에 친구는 이제 셀트리온 이제 올라가는 날은 좀 한 번씩 하긴 했어요. 저는 한 번 했고 너는 한 3번 했나? 제가 3일 동안 했죠. 그지?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옛날에는 막 그냥 오만 거를 좀 다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최대한 좀 압축 하려고 그나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훌륭해. 정우님, 제가 봤을 때는 막 연락해서 만나서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정도 아닌데. 이런 적극성 있는 사람이 없어, 사실. 유튜브 영모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 많긴 하더라고요. 네. 저 그래서 제가 멘탈이 약해서 읽다가 안 읽었어요. 근데 좀 맞는 말도 많아가지고 그때 막 흥분한 상태로 막 너무 막 댓글 봐도 좋을 거 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 봐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나서 막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또 시나리오대로 각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어 하니까 막 말을 계속 끊고 한 게 사람들이 많이 거슬렸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귀여운 동생이 적극적으로 아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흥분해서 해서 질문하는.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제 눈에는 딱 그렇게 보여서 저도 되게 편하게 잘 찍고 밥도 맛있게 먹고. 지금 아니면 또 말할 기회도 없으니까. 그쵸. 바쁘시기도 하고 이제 선배님도 혹시 바쁘시면 안 그러는데 제가 혹시 안 바쁘시면 가끔씩 좀 만나서 좀 배우고 싶기도 한데 준들 선배님한테도.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하면 좋아요. 그러면 촬영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정우님은 뭐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잘하고 있다. 비중이든 아까 뭐 종목을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그냥 경력에 맞게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자리에서 다 손절이 나가줬고 내동매매 없고 잘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느껴져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만나면서 다음에도 또 실력이 또 좋아질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네. 일단 하락장 다 겪고 나서 네. 그 소감을 말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오케이. 그럼 저희 또 집도 가까우니까 다음에 또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